네, 이번 세션은 KT의 MDC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말씀해 주실 최용 마이크로소프트 시니어 보안 솔루션 매니저님, 또 박상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시니어 보안 솔루션 리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세션은 일단 최용 매니저님의 좀 발표를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상준 리드님 또 발표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질의응답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용 매니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클라우드 보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가트너에서는 어떤 보안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저희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보안의 이슈가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주요한 업무 시스템 및 일반적인 업무 시스템들을 클라우드로 이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안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클라우드로 이관된 워크로드들에 대한 보안 그리고 가시성에 대한 확보 부분이 가장 큰 이슈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이관된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이제 해커들이 공격을 또 하고 있는 것도 큰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회사가 클라우드에 대해서 공격을 받게 되면 그 공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 금액은 보시다시피 한 한국 돈으로 50억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고객분들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클라우드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속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이관된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개발을 하시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환경 내에서도 어떻게 그 보안 취약점들을 제거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슈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안 취약점들 발생하고 있는 보안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명한 이제 기관입니다. 가트너에서는 이제 그 CWPP 그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점 점검을 위해서는 CSPM,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지션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접근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관리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캐스비 솔루션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억세스 시큐리티 브로커 제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솔루션이다라고 가트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펜더 포 클라우드는 어떤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느냐. 보시다시피 파란색 부분입니다. 디펜더 포 클라우드라고 되어져 있고요.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서는 시큐리티 포스처에 대해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이 가트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CSPM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스렛에 대해서 프로텍션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가트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CWPP의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란색 아래 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로 접근하는 억세스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제어를 할 수 있는 제품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캐스비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캐스비 솔루션으로는 디펜더 포 클라우드의 앱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 MDCA라고 부르고 약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저희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객사에서 클라우드로 전환이 됐을 때, 마이그레이션이 됐을 때 필요한 보안 솔루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프라로 접근을 할 때 네트워크 시큐리티 제품이라든지 조금 더 권한에 대해서 상세한 통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엔트라 퍼미션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드 보안, 개발 쪽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GitHub의 어드밴스드 시큐리티라는 서비스 제품으로 함께 고객분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으로 봤을 때요, 예, 저희 클라우드, 디펜더 포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워크로드 인프라 영역을 다 보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던워크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부분도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저 인프라 자체, 워크로드에서 뭐 단순하게 V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VM도 저희가 디펜더 포 클라우드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앱 이노베이션 부분에서도 디펜더 포 키볼트라든지 이런 제품을 함께 보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저상에 올라와져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 실질적인 데이터 부분입니다.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디펜더 포 SQL이라든지 디펜더 포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전문화된 특화된 제품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로그들이 있습니다. 이런 로그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SIEM이라고 부르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라고 부르는 솔루션이고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저희의 SIEM 솔루션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센티넬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센티넬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에서 만들어지는 로그들, 얼럿들을 수집을 하고 분석을 통해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실제 인시던트, 그러니까 공격이고 사고이겠죠. 공격과 사고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센티넬 솔루션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분석과 공격 행위에 대해서 찾아내고 대응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티넬은 그뿐만 아니라 온프렘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디펜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온프렘에 보시면 아시겠다, 윈도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맥 OS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모바일 폰인 iOS하고 안드로이드에도 이 디펜더 시리즈 제품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렘에서 나오고 있는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렘에서도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로그들을 센티넬에서 함께 수집을 해서 클라우드에서 발생되는 보안 얼럿들, 로그들에 대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위협과 공격에 대해서 탐지, 그리고 고객사 온프렘 환경인 레가시 환경에 대해서도 발생되는 모든 얼럿들과 로그들에 대해서도 수집을 하고 실질적인 공격에 대해서 분석, 탐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더 포 클라우드의 주요 기능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트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요한 이제 기능 중에서 CSPM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보안 상태 강화 부분이고요. VM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상에 이 VM들이 어떠한 취약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설정해 놓은 설정들이 정말로 보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서비스다, 점검을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협 탐지 및 워크로드 보호 부분이고요. CWPP,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커의 공격이 일어났을 때 이 공격에 대해서 탐지를 하고 대응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공격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탐지가 된 거죠. 탐지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이 대응 부분을 자동화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디펜더 포 클라우드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저희 SIEM 솔루션인 센티넬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대응 및 자동화를 함께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디펜더 포 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경쟁사이지만 아마존 또 AWS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구글 GCP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펜더 포 클라우드의 차별점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함께 제품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다 보니 애저상에서 빌트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배포 설치 과정이 필요 없이 온오프 기능으로, 버튼으로 저희가 디펜더 포 클라우드를 배포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드파티 그 CSPM이나 CWPP 제품과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는 애저 위에서 빌트인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멀티 클라우드, AWS하고 그다음에 구글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이 설치되고 난 다음엔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고객사의 클라우드의 보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시큐어 스코어라는 대시보드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EDR 솔루션이 있습니다. 디펜더 포 엔드포인트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서버 형태로 특화된 제품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스레트에 대해서도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특화된 EDR 솔루션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 위에 빌트인된 부분, 멀티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부분, 그다음에 굉장히 손쉽게 지금 현재 클라우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스레스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탐지하고 막을 수 있는 EDR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큐어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그래서 시큐어 스코어를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런 대시보드 창을 통해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다.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애저 위에 배포된 게 얼마인지, 그다음에 AWS 위에 배포된 게 얼마큼 자원이 얼마큼 되는지, 그다음에 GCP에서도 배포된 MDC의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각각의 배포된 자원에서 발생되는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하나의 대시보드 화면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애저 위에 있는 클라우드 상에 있는 시큐리티 취약점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AWS하고 GCP에 있는 시큐리티 취약점도 같이 함께 관리하고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CSPM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대로 시큐어 스코어라고 부르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한눈에 봐서 지금 현재 클라우드에 저희가 몇 점인지 상태를 그냥 딱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그다음 배포된 리소스에 대해서 가시성을, 비지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 또 세 번째 이제 특징으로서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ISO 27001이라든지 이런 컴플라이언스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PCI DSS라든지 이런 카드 산업 표준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특화되어 있는 이제 ISMS-K라든지 ISMS-P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컴플라이언스 그 요건으로 계속 넣으려고 본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요 컴플라이언스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업데이트된 좋은 소식을 함께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부분도 저희가 함께 그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보관되어져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민감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스캔을 해서 어떠한 민감 정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가 있는지, 카드 번호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파악을 해서 이제 대시보드 상에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예, 보안 상태 점검 부분이고요. 이렇게 대시보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라이센스가 조금 이제 상향 2개 정도로 나뉘어지는데요. P1하고 P2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P2 라이센스까지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클라우드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부하를 주지 않는 에이전트 리스트 스캐닝을 써서 저희가 취약점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 보안 상태 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들어오는 공격, 취약점이 발견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커가 외부에서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택 패스 어널리시스 부분도 이제 저희가 함께 제공하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한 플랫폼에서 멀티 클라우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사전 정의해 놓은 규칙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애저에서 가지고 있는 보안 점검 리스트가 있을 것이고요. AWS에서도, 그다음에 GCP에서, 구글에서도 만들어 놓은 이제 점검 리스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전부 다 수용을 해서 MDC에서 점검을 할 수 있다. 요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 보호 부분이고요. 워크로드 보호 부분은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상에 있는 워크로드들이 어떠한 공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정말로 하이한 이제 그 위험한 공격들이 들어온 로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황색은 이제 좀 그보다는 덜 중요한 공격들이 일어난 로그들을 볼 수가 있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알림을 주는 로그들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로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해서 왜 클라우드 상에 있는 이 워크로드들에서 이러한 빨간색 굉장히 높음의 로그들이 발생되는지, 이게 실제 공격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인 이제 보안 경고하고 인시던트 상세, 어떤 공격 소스에서 어떤 타겟으로 이제 공격이 일어났는지, 그 공격의 유형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는 화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멀티 클라우드, 애저뿐만 아니라 AWS, 구글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KT 고객분이 저희 MDC를 도입하셨습니다. 예, MDC를 왜 도입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그 방송보단 그 CF를 통해서 저희가 광고를 많이 내보냈습니다. KT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함께 한다. 이런 이제 광고를 통해서 많이 보셔서 아시다시피 KT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한 지금 협업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KT에 있는 많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애저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저로 마이그레이션된 클라우드에서 발생되는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협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MDC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전환된 이후에 클라우드 워크로드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솔루션을 도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애저 위에 빌트인 되어져 있는 디펜더 포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호 솔루션이어서 저희 디펜더 포 클라우드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고객분께서는 지금 이게 뭐 일반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상태 점검이라든지 실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인 위협에 대해서 탐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객분께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저희는 디펜더 포 클라우드는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업의 그 클라우드 도입 현황을 보게 되면 80% 이상의 고객이 단일 클라우드가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CWPP라든지 CSPM 기능을 도입을 했을 때 멀티 클라우드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디펜더 클라우드는 애저뿐만 아니라 구글, 그다음에 AWS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니즈에 맞는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업계 선두에 있는 EDR 솔루션을 클라우드 버전으로 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EDR 솔루션을 함께 제공한다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클라우드 환경에 이뤄서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디펜더 클라우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는 곳이 이제 금융이 될 텐데요. 제가 해외 사례 중에서 두 개의 금융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라보뱅크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영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하이브리드 모드, 그러니까 그 여러 온프레미스하고 클라우드 같이 사용하는 것이죠. 또는 멀티 클라우드,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클라우드가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라는 것이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와 관련돼서 그 비용 절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그 고객분이 46만 US 달러의 비용 절감을 하신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개가 넘던 업체를 단 4가지 업체로 줄일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이 라보뱅크에서 얻어진 경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뱅크인데요. 조지아 뱅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항목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최용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냅이라고 하는 클라우드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프로텍션에 대해서 이 MDC를 디펜더 클라우드를 시냅의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으로 도입하셨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이 어택 서피스, 공격에 대한 표면을 혁신적으로 줄였다라는 부분들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CSPM이라고 하는 포스처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더 쉽게 또 직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고객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TI 문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정량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보면은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에 비해서 한 50% 정도의 높은 충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빠른 대응과 그 다음에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라는 것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의 여러 가지 피드백을 종합해서 만든 리포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저희만의 주장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저희 위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포레스트라든지 아니면은
포레스터 가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장 보고 자료에서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상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오른쪽 위라는 것이 더 잘 할 수 있고 능력이 높은 벤더에 대한 평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결과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고객분들을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업체라는 부분들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잘 들어보니까 확실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에 있어서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구나. 또 사례를 통해서도 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제가 듣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들렸던 단어가 이 멀티 클라우드,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쪽 지원해준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애저잖아요. 그러면 애저 외에도 이게 지원이 다 된다, 제한 사항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네, 저희는 AWS 위에 있는 이제 버추얼 머신이라든지 그다음에 GCP 위에 구글 위에 있는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뭐 버추얼 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리 없이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도 가능한 네, 겁니까? 온프레미스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멀티 클라우드하고 온프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애저 아크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되는 조금 뭐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이브리드 형태 멀티 클라우드 다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첨언을 하나 드리면 예. 통계에 의하면 91% 이상의 고객분들이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지원이 이게 옵션이 아니라 필수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멀티 클라우드를 잘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제 기업 중에서 클라우드 전환을 또 못하신 분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전환이 이제 거의 뭐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클라우드 전환을 하실 경우에 고객분들께서 좀 중점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사항 한두 가지만 좀 포인트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가 클라우드로 전환됐을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제 어떻게 그 공격을 이제 받았을 때 데이터가 유출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클라우드이다 보니 클라우드는 사실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인터넷만 연결되면 접근 가능한 서비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론상 사실 기술상 클라우드는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클라우드로 전환 이관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보안을 강화를 해서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CSPM, 그 전환 이관된 클라우드 상에서 보안 상태 점검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막도록 하는 CWPP,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이 꼭 필수다. 그리고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고 막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CASB 솔루션, CASB,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 제품을 세 가지를 필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전환을 고민을 하고 있는 고객이 계시다면 이 세 가지 제품은 필수적으로 검토하시고 도입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고려를 하셔야 안전하게 도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MDC 설명해 주신 게 단독으로도 동작을 하지만 이게 또 시큐리티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AI 시큐리티랑도 또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런칭을 했고요.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많은 고객사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보이시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도입을 하시려고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스탠드얼론 상태로도 이제 모드로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오늘 설명해 드린 대로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도 빌트인이 된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CSPM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상태 점검에 관련된 로그들 혹은 CWPP에서 만들어진 실제 공격일 수 있는 로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사람이 분석을 하려면 사람의 역량과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근데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상태 점검 관련된 로그들, 실제 공격이 일어난 로그들에 대해서 코파일럿한테 물어보고 인사이트를 빠르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분석하는 데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